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승 변호사입니다. 요즘에 네네. 너무 이렇게 세상이 네네. 흉흉한 일도 많고, 그러니까요. 어, 최근에 그 강남역 음, 그 일부 음, 옥상에서 음, 음. 어떤 남자가 여성을 흉기에 찔러 사망한 채로 네. 발견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요즘에 응. 그런 것들이 사실 많아요. 이게 처음에는 이제 투신 자살을 하려고 응. 한다라고 해가지고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건이 네. 발생한 날이 그저께 6일이죠, 6일. 6일 네. 오후 5시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응. 6일 오후 5시에 응. 이제 경찰이 누군가가 투신 자살을 시도하려고 한다라는 제보를 듣고 응. 현장에 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말려가지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응. 그 남성이 현장에 약을 들고 응. 왔다라고 해가지고 현장을 다시 가는 과정에서 네네네. 여성이 피를 흘리면서 응. 쓰러져 있는 거를 확인하고 그 응. 남성을 긴급 체포를 한 거죠. 네네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남성이 이제 그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 음, 화성에 있는 그 매점 그런 데서 음, 흉기를 구입한 것까지 음. 확인을 했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요. 흉기를 구입한 다음에 여자친구를 불러내서 음. 헤어지자고 하니까 찔렀나 봐. 여자친구가 또 아니었을 가능성도 높겠다. 생각을 해보면. 헤어지자고 하니까 찔렀다는데? 음? 헤어지자고 하니까 찔렀다는데? 그래요? 응, 근데 이게 응, 뭐 당장 헤어지자는 말을 그때 응, 처음 들었다고 한다면은 응, 흉기를 미리 응. 휴대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그렇죠. 그런 전조 증상이 있었고 또 이미 헤어졌을 가능성도 높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응, 매달리다가 이거 같이 응. 죽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흉기까지 휴대를 해가지고 맞습니다. 뭐 대형 매장에서 응, 구매까지 해서 휴대하고 올라가서 살해를 한 거기 때문에 응. 사실 우발적인 살인이다라고 주장할 여지도 조금 희박해요.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네. 사실은 우리 형법에는 음, 우발적인 살인이냐 계획적인 살인이냐를 가지고 음, 법정형을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정형은 똑같아요. 살인 같은 살인죄죠. 경우에는 응, 사형 응, 또는 무기징역 응. 또는 5년 5년 이상.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가 5년 있어요. 이상이지 5년 이하를 하면 5년, 어떡하냐. 5년 이상의 예, 징역형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5년 이상 그렇죠. 30년 이하죠. 네네. 그렇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음, 1급 살인, 2급 살인, 3급 살인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미국의 그 1, 2, 3급 살인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고의 살인을 두 음, 개로 나누고 음, 그다음에 과실치사를 음, 또 이것도 살인으로 봐요. 음, 그런데 고의 살인 중에서도 모살과 고살이 있습니다. 네네. 모살은 그야말로 계획적인 살인, 음, 고살은 우발적인 살인. 음, 그 두 개는 고의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살과 고살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통합적으로 다 살인죄라는 죄명으로 처벌을 하지만, 아유, 어렸을 때 음, 형법 총칙 공부 열심히 하셨네. 어? 그런데 어쨌든 양형을 우리나라에서는 구체적으로, 안 중요해요. 그렇죠. 안 중요한 건 아닌데 죄명은 차이가 없지만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양형 자료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계획적인 범행이냐 음, 아니면 우발적으로 벌어진 거냐 음,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음, 우발적인 경우보다는 계획적인 경우에 좀 이제 높은 양형이 그렇죠. 부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특히나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우발적인지 아니면 계획적인지 음,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관계가 음. 그 범행의 도구를 미리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죠. 음, 범행의 뭐 장소를 물색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죠. 이런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네.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이제 음, 구매해서 휴대했을 정도라고 음, 한다면은 음. 아무래도 법정에서도 우발적으로 보다는 그렇죠. 계획적인 살인이다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요즘에 또 이제 뭐 살인이나 이런 좀 중범죄 같은 경우의 수사 기록들을 보면 음, 이 용의자, 음, 당시에는 이제 용의자였겠죠. 음, 그 사람이 인터넷으로 음. 어떤 내용을 검색했는지 그렇죠. 이런 것들까지 이제 수사 기록에 많이 나오지 예.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과연 그 범행 전에 음, 충분히 모의를 하고 숙지를 하고 음, 한 건지 음, 아니면 그런 게 아닌 건지 음, 이런 것들을 따지는 기준으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네. 사실 네. 그러나 네. 만약에 저희가 이제 그 가해자를 변호한다고 네. 한다면은 네. 당연히 네. 칼을 휴대했다고 해서 네. 저 계획적인 살인 맞아요. 음, 인정합니다. 음, 라고 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음, 이거
그냥 그렇죠. 뭐 가져가서 네, 네. 보여주고 네. 내가 이렇게 결혈한 의지다 그렇지. 라는 걸 보여주고 네, 네, 네. 다시 사귀고 네. 이렇게 내려올 생각이었는데 그렇죠. 또 상황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우발적으로 이렇게 범행을 저지른 거다라는 주장을 하겠죠. 아마 어떤 변호인이 붙더라도 그런 주장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죠? 변호인의 입장은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요. 맞아요. 아무래도 그 구체적인 정황이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다고 한다면은 변호인이 이렇게 주장하더라도 재판부에서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그렇죠. 계획살인 인정해서 높은 형을 선고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객관적인 상황이나 이 사람에게 있는 선처 사유를 최대한의 끄집어내서 주장해야 되는 게 변호인의 몫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그렇죠. 이게 사실 일단은 사건 내용은 딱 이런데 이 또 돌아다니는 얘기가 뭐냐면 이 지금 용의자의 신원을 어느 정도 특정한 것 같아요. 네티즌들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성에 살고 뭐 의대생이다, 수능 만점자다.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조합해 보면은 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실제로 이 그 가해자가 인터뷰를 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수능을 만점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인터뷰한 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그 사람들이 특정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의 신상을 특정해 가지고 얘가 의대를 다닐 때 어떠한 특성을 가졌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익명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명예훼손의 문제가 또 대두될 수는 있겠네요, 경우에 따라서.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근데 뭐 이제 아무래도 워낙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보니까 그 사실에 관해서만 논의하고 토론한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명예훼손죄가 되지는 않겠죠. 일단은 뭐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이런 것들은 배제가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러면 결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냐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살인이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의견으로 빠질 가능성도 많고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은 일반적인 사건보다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근데 오히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뭐 빠질 가능성이 높고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사실 빼박인 경우는 인정되겠죠. 예를 들면 뭐 중학교 3학년 때 뭐 어떤 범행을 저질렀더라 이제 허위로 그런 걸 지연해서 유포한다고 한다면은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근데 여기서 죽인 장소가 한 건물 옥상이란 말이에요. 그 건물을 자기가 소유하는 건물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타인이 소유하는 건물에 흉기를 휴대하고 들어갔단 말이죠. 어허.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냥 들어갔을 때, 그냥 허락받지 않고 범죄를 목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주거 침입죄. 흉기를 휴대하고 들어갔을 때는 흉기 휴대 주거 침입죄가 성립할 수가 있어요. 똑똑하네. 엄청 똑똑하지? 이거 생각 못했어? 이거는 실제적으로 성립을 시키든 안 시키든 간에 법리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이거는 사실 뭐 아무리 누구든지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흉기를 들고 범행의 목적을 두고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거는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살인에 사용하기 위해서 들고 들어간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말만 해도 흉기를 보여주지 않더라도 흉기 휴대의 협박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지? 흉기 휴대법 폭행죄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맞아요. 흉기를 휴대했다는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주거침입죄가 3년 이하의 징역이고 흉기 휴대 주거침입죄가 5년 이하의 징역형인데 뭐 당연히 살인죄랑 갖다 붙으면은 흉기 휴대 주거침입죄라고 한다면은 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는데 맞아요. 다른 이제 합쳐지는 범죄의 형량을 뛰어넘지 못하니까 그렇죠. 3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제 재판부에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택한다라고 하면 그 말씀하신 주거침입죄의 법정형은 그쪽에 흡수가 되겠죠. 그렇지. 뭐 추가적으로 또 살아야 된다거나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그렇죠. 일이고요. 사형하고 무기하고 붙으면 다 흡수야. 다 녹여버려. 그렇지. 그래서 아마 6일 날 범죄가 발생하고 7일 날 영장이 이제 신청된 것으로 파악이 돼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 6일에 바로 긴급 체포를 한 거니까 아마 6일부터 이제 구속 기간은 시작이 되는 거죠. 뭐 48시간 내에 뭐 영장 청구하고 발부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7일에 신청했으면 바로 청구가 됐을 거고. 그렇죠. 다음 날 영장 실질 심사가 뭐 일반적이라고 한다면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오늘 싶어요. 하는 건가? 8일이니까 오늘이겠네. 오늘 하는 건가? 무슨 어버이날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어. 그다음에 여자친구를 지금 죽이고. 강남역에서 했다고 하면은 일단 사건 발생지 기준으로는 중앙지법에서 심사를 하겠네요. 그렇죠. 그죠? 지금 뭐 진행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아니면 오전에 진행한 거라고 한다면은 이제 판사님께서 열심히 어떻게 판단할지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거는 사실 뭐 워낙 긴급한 사건인데다가 뭐 여자친구를 칼로 찔러서 살인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뭐 사실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극히 드문 사건일 거기 때문에. 드물지. 네. 그런데 만약에 진짜 이거를 내가 죽이지 않았다라는 방향으로 주장을 하고 그 관련한 어떠한 소명자료, 간단한 소명자료라고 있다고 한다면은 영장이 기각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한번 받아봐라라는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강남역에 있는 건물의 옥상이다라고 하면 CCTV가 다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들락날락할 때는 CCTV가 다 있을 것 같고, 뭐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하는 모습까지 포착된 거 보니까 아마 빼박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해요. 그렇죠. 어차피 그 흉기에서는 가해자의 지문이 나올 테고 피해자의 혈흔이 나올 테고 그럴 수 있죠. 뭐 이런 거니까 사실은 가해자가 부인을 혹시 한다고 하더라도 정황상으로는 그럼 피해자가 자살했다는 말이냐? 그건 아니라고 보이지 않는가. 그러니까 오늘 또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시간이 많이 이제 이미 지나가 버려가지고 다음에 한번 이거 유사한 사건을 저희 법인에서 진행한 거 이렇게 추려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도 시켜드리면서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촬영까지 할게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